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토픽 기출문제 풀이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번부터 4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기도 전에 지칠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시작해 봐요. 자, 42번, 43번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23번, 24번 지문 생각나요? 네, 그것도 선생님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읽으면 조금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 되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재밌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때 주영은 언젠가는 두 사람이 자기를 가게로 부를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여름에 있을 지방직 9급 시험일까지는 기다려 줄 줄 알았다.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주영. 네, 어머니, 아버지, 주영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영이가 딸이겠죠. 그죠? 네, 주영은 보통 여자 이름이라서 제가 선생님이 딸이라고 했는데 남자도 있어요. 주영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요. 지금 9급 시험, 지방직 9급 시험일까지는 기다려줄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른이겠죠. 그죠? 대학생이고 지방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취업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험이 있어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뭐예요? 빵집을 열어요. 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유명한 그 브랜드의 그 지점을 연다는 거죠. 그죠?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때 주영은 언젠가 나를 부르겠지. 왜? 도와달라고.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실 거야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요? 네, 이 시험 때까지는 기다려 줄 줄 알았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 주영이의 생각.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달랐다고 하니까 뭐예요? 시험 치기 전에 부르신 거죠. 그죠? 주영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 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부르겠지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시험과 상관없이 시험 치기 전에 부르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영에게 빵집으로 나와 일하라는 말을 한 것은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당일 오후였다. 당일은 그날이에요. 그날. 당일은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그러니까 가게 오픈한 날인 거죠. 그죠? 오픈한 날, 그날 오후였다. 네. 당일,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오늘 가서 내일 오면은 1박 2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루 자고 여행은 이틀 여행해요. 2일을 여행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오늘 오는 여행을 당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당일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당일 오후였다. 어머니는 주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 맞냐?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가게를 오픈해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니? 라고 어머니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가 우리 가족 맞냐?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대답도 듣지 않아요. 네가 우리 가족 맞냐? 이렇게 전화를 끊으신 거죠. 이거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화가 났으니까 가게로 간 거죠.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매장은 빵집이에요. 그죠? 그날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오픈한 빵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개장 기념으로 식빵을 반값에 팔고 50% 할인을 했어요.
어떤 제품을 사든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당연히 손님이 많죠. 빵을 반값에 팔았는데요. 그죠? 식빵을 반값에 팔았고 또 어떤 빵을 사도 커피를 한 잔을 주니까 정말로 좋은 그런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도 여기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지원 인력들이 손님을 맞고 질문에 답하고 카드를 받고 계산을 했다. 지원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아버지 어머니는 이 빵집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이거 뭐예요? 얼마예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많은 질문들에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네, 지원 인력들. 본사에서 오픈을 하면 프랜차이즈 오픈을 하면 본사에서 뭐 처음에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 인력들이 손님을 맞고 질문에 답변하고 카드를 받고 계산을 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인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예 굽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사장님 저거 하세요. 아, 예.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아, 예. 사장님 계산하세요. 아, 예. 이렇게 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장님인데 그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주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드 결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카드 받아서 그 카드 기계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빵에는 바코드가 없었다. 네, 빵은 그날그날 바로 구워서 내기 때문에 바코드가 없죠. 그래서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름이 뭔지를 전부 외워야 단말기에 가격을 입력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뭐 식빵인지 아니면은 쿠키인지 뭐 이렇게 다 카테고리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단말기에 가격을 입력할 수 있었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단말기 옆에서 빵을 봉투에 담으며 로프, 캉파뉴, 치아바타, 푸가스 같은 낯선 이름들을 외우려고 애썼다. 빵 이름을 왜 다 이렇게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빵이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 다르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하나 또 따로 포장을 해서 손님들에게 줘야 돼서 그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 긴 이야기를 읽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나올 테고요. 자, 42번, 42번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심정, 감정 형용사 찾는 문제가 42번으로 나오고 그리고 43번은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번을 먼저 풀어도 되고 43번을 먼저 풀어도 돼요. 선생님은 그냥 42번 밑줄 친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43번을 풀겠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 맞냐? 엄마 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족인데 어떻게 지금 안 와볼 수가 있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바쁜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예요? 네,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 서운하다는 섭섭하다. 비슷한 말인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느낌, 그런 것을 서운하다라고 합니다. 억울하다는 내가 안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다거나, 그러니까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억울하다는 말을 쓰고요. 걱정스럽다는 여러분 알죠?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있죠. 그럴 때 혼란스럽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엄마는 너무너무 서운해요. 엄마 아빠 가게 오픈한 날인데 어떻게 너는 안 와볼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서운하다. 정답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빵가게는 개업식 날 손님이 많지 않았다?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네, 북적였다 라는 말들 여기 있죠.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땡. 그
그 다음 주영은 시험을 마치자마자 연락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랐다 했으니까 이건 아니죠. 아버지는 여러 종류의 빵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름들을 외우려고 애썼다. 외우려고 애썼다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 부모님은 긴장한 채로 본사 직원이 시키는 일을 했다. 예, 어디 있어요? 여기 하인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예, 굽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네, 부모님은 긴장한 채로 본사 직원이 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23번, 24번하고 똑같은 유형이기는 한데 23번, 24번은 항상 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42번, 4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심정도 아니고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의 심정을 물어보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훨씬 더 길어졌죠. 길이도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단어를 하나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빨리 읽으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4번, 45번 볼게요. 자,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글이에요. 아까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읽으면 되지만 이거는 보통 때 읽었던 여러분이 토픽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4번, 45번 문제를 보면은요. 45번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고르기, 그리고 44번은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 주제는 중심 생각을 찾는 이런 문제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한 후에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45번을 먼저 풀고 빈칸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45번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4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원고 마감이 임박하거나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게 한국어로 벼락치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급하게 막 마감이 닥쳤을 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이든 어떤 것을 뭐 원고의 제출이든 아니면 서류를 완성하는 거건 모두 다 마감일, 데드라인이 있을 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 부족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아, 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이 잘 안 돼. 급할 때 하면은 빨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시간 부족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조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를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막 마감이 바쁠 때를 일부러 기다리는 거 그런 건가요? 그러나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집중력,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효율성만을 믿고 띠리리링 어리석은 일이다. 효율성만을 믿고 일이 잘 될 거니까 시간 부족 상태를 기다리자. 시간 부족 상태가 되면 어차피 잘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요거는 이 빈칸에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효율성만 믿고 시간 부족 상태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면 안 된다. 뭐 요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빈칸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급히 일을 처리한다. 효율성만 믿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막 서둘러서 일을 처리한다? 이건 아니에요. 효율성, 시간이 부족하면 효율이 생길 테니까 효율성만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급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턱대고 일을 미룬다. 미룬다는 거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그 상황을 기다리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괜찮네요. 관심사를 무한히 늘리는, 관심사를 늘린다는 거는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네요. 땡. 전적으로 하나에만 매달린다. 전적으로 하나에만 매달린다? 이거는 달라요. 그죠? 하나에만 매달린다는 건 하나만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시간 부족 상태. 네, 시간이 부족한 상태. 저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미룬다. 시간이 부족 상태까지를 기다린다 하는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 볼게요. 그러나 효율성만 믿고 무턱대고 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맞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 어리석으냐 하면 시간에 쫓기면 내가 해야 되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나만 생각하니까 위험하죠. 단적인 예로 소방관들은 구조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나는 빨리 가야 해. 빨리 도착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신호나 주변 차나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근데 소방관들도 구조 현장에 갈 때 어떻겠어요? 빨리 가야 돼. 사람들 빨리 가서 구해야 돼. 그 생각만 하니까 뭐? 안전벨트, 차를 타고 가면서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 사람들을 구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차 문을 닫지 않는다든지 또는 안전벨트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일을 잊어서 생긴 결과이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급하지만 정말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소방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면 집중했던 일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시간이 없으면은 정말 좋은 집중력이 발휘가 되어서 그거를 잘 마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나머지 많은 것들은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 시간 없을 때 진짜 집중이 잘 돼. 엄청 잘 되던데. 막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에 시간 없으면은 완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면 안 된다. 왜?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미루고 마감 시간이 닥쳤을 때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다음 문제가 우리 주제 찾는 문제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죠.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찾았고요. 자, 이렇게 무턱대고 미루면 안 돼요. 왜? 시간이 다 돼가면은 그것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이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안 좋다고 했어요. 인간의 집중력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좋아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하는 거 찾아야 돼요. 인간에게 시간 부족은 효율적인 일처리의 원동력이 된다. 효율적인 일처리의 원동력이 된다. 좋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땡. 단시간 내에 일을 처리해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다? 이것도 좋게 말하는 거네요. 땡. 시간 부족은 인간의 시야를 좁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좋아요 말하는 거 하나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주제를 찾을 때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글을 쓴 사람이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이거 일 막 미루다가 빨리빨리 하는 거, 급하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야기 하나 찾았는데
세 개가 다 좋아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거 정답이 금방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주제 찾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자, 오늘 영화나 드라마처럼 글을 읽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때 토픽 시험을 위해서 많이 읽었던 그런 걸 두 종류를 읽었는데 일단은 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글의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읽기도 전에 이렇게 놀라서 조금 내가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읽기를 하십시오. 나 뭐 이거 다 몰라도 단어 다 몰라도 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글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